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화법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정치화법 해설 강의를 맡은 최승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화법 시험 보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긍정적인 기운 그대로 이어나가서 이제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는 최종 결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이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수능에서 또 좋은 긍정적인 성취를 이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치화법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해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어떤 주제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은 단원별로 우리가 6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치화법 항상 이렇게 나와요. 442, 442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42, 442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주제에서 많이 나왔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답률 높았던 문제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제가 가족관계와 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족의 범위를 약간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85.4%로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보였던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법의 기본 원칙인데 요거 이제 지문 해석이 약간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두 문제가 오답률이 이제 가장 높았던 두 문제였고 정부 형태 선거제도가 이번에 세트로 나왔어요. 안 그래도 힘든 문제들인데 세트로 나와서 더 힘들었던 그런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얘도 요즘에 계산 문제로 나오고 얘도 요즘에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트 문제로 나와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근데 세트 문제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제시문 자체가 좀 길죠. 그러니까 약간 제시문을 보자마자 뭐야 이건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지없이 얘네들이 이제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였네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문제도 오답률이 꽤 높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단원별로 어떤 주제에서 출제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단원에서는 4문제 출제됩니다. 늘상 똑같죠. 우리가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 올해 6월, 그 다음에 이번 시험까지 이렇게 5번의 시험을 봤을 때 매번 나오는 게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나오는 거 항상 똑같고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하고 기본권 문제. 간단하게 1단원은 우리가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단원은 이런 주제에서 출제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2단원을 보면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데 이 정부 형태 문제가 이제 세트형으로 나와서 조금 특이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문제가 빠짐없이 얘도 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문제도 항상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종합해서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예전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왔고요. 지방자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것. 그 다음 3단원 두 문제 나오는데 선거제도 문제 나왔습니다. 아까 그 정부 형태하고 세트형 문제로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늘상 나오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똑같구나. 그 다음에 4단원 보면 민법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민법의 기본 원칙 이번에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계약 문제 나오죠. 불법행위 문제 나오죠. 가족관계 종합한 문제 이렇게 이제 한 문제 나옵니다. 늘상 똑같은 문제 나오고 있구나. 5단원 보도록 할게요. 5단원 보면은 여기 이제 죄형 법정주의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이번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범죄 성립 요건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범죄 성립 요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거까지 이제 따지는 그 문제가 나오게 되었고요.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2문제 정도 보통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한 문제 나왔었는데 이번에 요거 한 문제 나오고 소년 사건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년 사건까지 형사 절차와 관련된 걸 이제 2개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소근로자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부당노동이나 부당해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다 이때는 다 같이 물어보는 거 하나 나왔었고, 이번에 6월 달에는 연속 근로자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부당 노동의 부당 해고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단원 이렇게 나왔고요. 6단원도 우리가 그동안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보통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6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주제가 크게 4가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4가지이지만 사실 변천 과정 문제는 요즘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빼고 3개 중에 2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3개가 뭐냐면 얘랑 얘예요. 근데 얘가 늘상 나왔기 때문에 얘가 한 문제 고정이고 얘 아니면 얘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얘가 빠지고 얘네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문제 하나 나왔고요. UN 문제 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자주 출제되는 주제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수능을 대비할 때 좀 더 힘줘서 다시 한번 공부할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